이런 지도자는 20세기에 박정희밖에 없어요. 가장 유능한 국가 경영자였습니다. 최악의 조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요. 1961년 박정희 소장이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 당시에 나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통계가 잡히는 게 103개국인데 그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이 87등이었어요. 87등.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다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짐바브웨 우리보다도 잘 살았어요. 뭐 필리핀은 우리 선진국이었고 스페인, 싱가포르 이런 데 비교하는 것은 비교 대상도 아니었어요. 지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대충 25등 삶의 질 랭킹을 내면은 이명박 정부 때는 세계에서 12등이었습니다. 185개국 중에서 12등.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문명 건설에 성공했다고 하면은 그게 뭐 문명하면은 좀 관념적으로 들리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국민 평균 수명입니다. 수명. 대한민국이 최장수국이 되었습니다. 최장수국.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82세입니다. 세계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여자는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가면은 남녀 공리 한국이 일본을 젖히고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됩니다. 2030년. 그때 가면은 평균 수명 90세 넘어요. 여자의 경우에 90세가 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두 사람의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이승만, 박정희. 특히 1977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의료보험이 없었으면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장수할 수 있습니까? 의료보험. 의료보험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문명입니다. 문명, 최장수국.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 대통령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6.25 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6.25 중에도 학교 문을 안 닫았어요. 6.25 중에도 여름 되면은 큰 나무 밑에서 수업하고 6.25 중에도 대학교 가면은 군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학교에 본격적으로 가게 된 게 바로 이승만 치하 때 아닙니까? 진정한 여성 해방 운동가는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60대 가면은 드디어 여공들이 한국 기업의, 한국 산업의 말하자면은 청병 역할을 하고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가슴 펴면서 제대로 활동하게 된 것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죠. 그러니까 여성이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거죠. 북한은 어떠냐?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은 이 평균 수명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 평균 수명이 10년이 짧습니다. 10년. 그리고 남자 평균 키, 이번에 월드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월드컵에 나온 우리 선수들의 평균 키가 182cm였어요. 영국보다 컸습니다. 남자 평균 키는 174cm인데 아시아에서 제일 큽니다. 그런데 북한은 10cm 짧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가장 큰 범죄는 우리 민족을 북한에서 열등 민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키가 10cm 짧아지고 평균 수명이 10년씩 짧아졌습니다. 1인당. 이런 범죄자를, 민족 반역자를 요사이 김정은을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뭐 70%라는데 이건 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심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분별력이 세계 최하 수준이라는데 문제가 크죠.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다 교육자였습니다. 교육 대통령이었죠. 학력이 세계에서 1등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80%를 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률이.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평균 IQ가 한국 사람들이 1등입니다. 자,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배워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깁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이러니까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러나 또 하나의 1등이 있어요. 뭐냐? 정치적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데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바보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어른 중에 30%다 이거예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1번이라고 서여진 어뢰 파편까지 건져 올려가지고 보여줬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30%라면은 이런 나라는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어무시됩니다. 국민 분별력이 망가지면은 아무리 잘 살아도 언젠가는 결국 그 분별력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정치적 선동에 넘어간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문명 건설에 하나의 그림자가 그려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별력, 영혼, 판단력이 망가져버렸다. 왜 머리 좋고 잘 배운 사람이 왜 속느냐? 그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속느냐? 30% 속는다고 그랬는데 천안함 폭침 선동에 그 30%가 학력이 높을수록 속아요. 국민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에서는 거의 안 속습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속는다 이거예요. 학력이 높아질수록 선동에 넘어간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면 대책이 나와요. 왜 배울수록 무식해지느냐? 왜 배울수록 무식해지느냐? 배울수록이라는 말은 고소득이라는 뜻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배울수록 왜 무식해지느냐? 선동에 넘어가기 때문이죠. 왜 선동에 넘어가느냐? 여러분 잘 속는 사람 옆에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를 좋아해요. 두 번째는 고마움을 몰라요. 고마움을 모르고 공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양극화 선동을 하면은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어떤 계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실험하면 보세요. 한 10명이 모인다 이래 딱 가가지고 딱 좌중을 훑어보고 서울대학교 출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서울대학교 출신이 망친다. 서울대학교 출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삼성그룹에 못 들어갔다.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제일 성공한 사람을 표적으로 선동을 하면 다 자기 편이 인기 얻게 될 겁니다. 인기 얻게 돼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면 저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을 공격하니까 저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속이게 되는 거죠. 즉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나빠서 속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속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나빠서 속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배은망덕에서 1등입니다. 배은망덕하는 데서 1등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못 세우게 하는 이런 민족이 죄를 안 받고 산다면 이것도 불공평한 겁니다. 저는 대구에 올 때마다 왜 대구에 저기 동대구 앞에 보니까 역도 넓히고 했는데 저기 당연히 박정희 동상이 서야 되는데 왜 없죠?
다른 데는 몰라도 대구 시민은 박정희 동상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대구 여기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정희로. 박정희로가 왜 없습니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뭐 동상이 수만 개라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대구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세계의 자랑인 박정희 동상을 하나 세우려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운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은 되겠죠. 그래도 나는 마음속으로 박정희 존경한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애국하는 거가 아무 쓸데없습니다. 애국이나 사랑은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지갑으로 표현되든지 손발로 표현되든지 구체적 표현이 없으면 그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마음속으로 사랑하면서 행동이 안 나옵니까? 그런 변명을 하다가 지금 한국의 애국 보수 세력이 이렇게 됐습니다. 행동이 짧았습니다. 분석은 많이 하는데 강연장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오늘 속 시원한 이야기 들었다. 다 잊어버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요. 대한민국은 머리 좋은 사람이 모자라서 망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모자라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면은 용감한 사람이 부족해서 망합니다. 용감한 사람.